네. 네, 안녕하세요. 전공물리 얽히는 정승현입니다. 오늘부터 전자기학 첫 시간 할 텐데요.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좀 당부사항하고 여러 가지, 먼저 좀 개념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자체를, 많이 좀 못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자기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뭐 전기장 파트, 자기장 파트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공부를 할 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출적으로 좀 보고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의 방향성이 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양은 많았는데 실전에서 전자기학을 손을 못 댔다, 아니면은 많이 좀 정답률이 낮았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자체적으로 이 손을 못 댔다라는 거는 전자기 파트에 대해서 공부법이라든지 개념적인 거라든지 이게 틀렸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답률이 낮았다라는 거는 일단 문항수가 전자기 파트에서 4문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해석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소리니까 여러분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자기 파트가 좀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OT에도 올라와 있고 제가 프린트에도 아마 나갔을 건데 참고하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출제 흐름 같은 경우 항상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 흐름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 발자취거든요. 역사적 발자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참고를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한 다음에 계속 문제를 출제를 하고 여러분 강의를 하고 하는데, 전자기 파트가 되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가지지만 역학이라든지 다른 파트와 좀 다르게 잘 안 겹쳐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전자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대예요.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 파트에서 다 개별적으로 찢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물어볼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적으로 가면 물어볼 게 너무 좀 깊이 가면은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역학 같은 경우는, 네, 그 다음에 일반 물리에서도 이제 2차원이라든지 포물선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받쳐주고 있는데, 전자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합니다. 물어볼 게 진짜 전기장 파트만 해도 되게 어마어마하고요. 자기장 파트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기에서는 회론을 한번 했었죠. 교류까지. 그래서 이제 전자기 학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거를 좀 잘 배울 텐데, 전자기 파트는 맥스웰 방정식 파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짜 3차원 베이스에 이제 미분 적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개념적인 걸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수식적으로만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가우스 법칙, 스톡스 법칙 하기 전에 뭐 그레디언트라든지 다이버전스라든지 그 다음에 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물리적 의미, 그러니까 약간 기하적 의미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면 좀 물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왜 쓰는지. 그래서 수학적인 좀 백그라운드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시킬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하고, 네, 그 스토크스 법칙 할 텐데, 그거 증명 좀 해드릴게요. 스토크스 되게 쉽게. 이제 수학적인 이론 형태라기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학을 물리에서 갖다 쓰는 거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왜 쓰는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역학도 마찬가지인데 병진하고 회전을 항상 나눈다고. 그게 전자기하학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요. 그러니까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잘 파악을 하시고, 한번 뭘 읊어드릴까요? 2014년도부터 20년, 그러니까 작년까지가 제가 이제 분석해 놓은 건데, 한 20년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면 보인다고, 그런 게. 그래서 전자규도 키리오프, 그 다음에 쌍극자 구체적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 조건 해가지고 푸는 거고요. 네, 그리고 15년도 같은 경우는 콜롬 법칙하고, 그 다음에 RLC 키리오프, 그 다음에 자기쌍극자,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하죠. 네,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2016년은 전기적 평형 나왔고, 이거 아마 거기 용철하고 약간 전기 파트랑 연관돼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도체구 이미지 전압 나왔고요. 이미지 전압 같은 경우도 뭐 해드릴 건데 전자기도 같은 게 출제율이 좀 높죠. 전자기도 나왔고 그다음 포인팅 벡터 나왔죠. 포인팅 벡터는 에너지 흐름 방향 그거에 그거고. 그러니까 전자기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자기 그다음에 뭐 로렌칭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파트로 다 이렇게 쭉 흘러갈 텐데 그다음에 17년도 보시면 쌍극자랑 구도체가 나왔어요. 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쌍극자는 좀 종종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위 문제, 전자기도 암페르 법칙, 광자 충돌 에너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이것도 아마 이쪽하고 연도가 좀 비슷하긴 하죠. 2014년도에 보시면. 그 다음에 18년도는 이제 쿨롬 법칙 나왔고요. 로렌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 방정식 나왔죠. 전자기 파트에서. 전자기 파트 파동 방정식이 이제 그 광자란 소리니까. 그 다음에 전자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재작년이 되겠죠. RL 키리오프 법칙 너무 쉽게 나오고요. 암페르 법칙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 용량 나왔고, 네, 전자기도가 나왔어요. 19년도는 좀 쉬웠습니다. 쉬웠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제 축전기가 나왔고요. 추전기에 그거도 기출 동영이라든지 그때 실전 강의에도 작년에 해드렸었는데 축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칭 꼴이라든지 이런 게 그 유전 물질을 달았을 때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이라고 하죠. 경계 조건이고 로렌치임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기도 작년에는 전자기 의도스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좀 이상하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문제 자체가. 그다음에 표면전류 밀도랑 이제 교류회로가 나왔었는데 이제 회전 로테이팅 할 때 표면전류를 생각을 해가지고 일반 물리랑 전자기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개념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전자기 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의 자체가 안 되면은 계속 혼란이 돼요. 알죠? 그 기본 개념이라든지 정의를 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 드릴 거냐면 아인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파트, 자기 파트를 나눠요. 보시면 1부터 4까지가 이제 여기 전기장 파트고요. 그 다음에 5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장 파트예요. 8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로렌치임하고 이제 에너지 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전자기파 그걸로 빛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장 파트는 이제 가우스 법칙을 할 거고요. 전기장 파트에서. 그 다음에 쿨롬 법칙과 포텐셜 에너지 할 거죠.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게 힘, 에너지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 다음 뭐 이미지 전압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영상 전화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테크닉이니까 조금 설명 좀 드릴 거고, 뭐 중요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같은 경우 좀 해드릴 거고요. 전기 쌍극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 힘든 파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전 물질이 있을 때 이제 경계 조건인데, 그러니까 비대칭 꼴일 때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전기장을 물질 내부에서. 네, 그게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전기장 파트에서는 이 파트, 이게 끝판왕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경계 조건 자체가 맥스웰 방정식을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걸 물어보고 싶고 중요한 걸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뭐 내겠습니까? 저 같아도 경계 조건 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계 조건을 알아야 경계 조건 이 유전 물질 존재할 때 경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맥스웰 방정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낼 수밖에 없죠.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 당연히 포텐셜 같은 경우는 자기 파트가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로테이팅을 해요. 자기 파트 자체가 근본적인 성질이 되게 독특해요. 알죠? 그러니까 비오사바르 법칙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NS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N극하고 S극하고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자극 파트가 되게 독특해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 고전적인 힘에서 바라보면은 되게 독특해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는 좀 독특한 파트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3차원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자체가 여러분 이게 수학적인 면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알죠? 벡터 포텐셜하고 이제 전류 밀도를 할 거고요. 자기장은 전류랑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자기쌍극자 모멘트 이거 같은 경우 할 거고, 이제 전류 관계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냐 그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질에서 경제조건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자기장하고 빛에서도 이제 경계조건이 있으지만 자기장만 어떤 형식으로 이제 전류가 걸렸을 때 매질에서 전류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장이라 이렇게 자기장이라든지 보조장이라든지 아니면 마그네틱 그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든지 자기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여러분이 다 돼 있어야지 적재적소에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힘하고 에너지 파트로 넘어간다고. 네, 이런 형식으로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나오면 해드린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어디까지 보여드릴 거냐면 이미지 전압법까지 보여드릴 텐데 아파트에서는 수학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은 문제적인 것보다 전자기를 푸는 이제 발걸음 첫 파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념적인 거를 익히기 위해서 내가 좀 처음에는 그 기본 수학부터 이제 전자기 파트가 어떻게 큰 틀로 흘러가느냐 여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큰 틀을 이렇게 하나에 잡아 놓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내가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로 어떻게 배웠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그게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냥 여기 파트 했다 저기 파트 저기 파트 했다 이게 중구난방 섞여갖고 하나도 연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은 이게 독립된 섬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이 빨리 까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수학적에. 자, 이제 3차원 첫 페이지 3페이지를 피시고요. 네. 3페이지를 펴셔서 보시면 돼요. 일단 3차원 파트가 돼요. 전자기 자체는 3차원 파트가 되기 때문에 자, 3차원 미분 연산자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좌표계는 3개가 있다 그랬죠. 직교 좌표계, 원통 좌표계,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가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직교 좌표계는 병진성만 있는 것만 한다 그랬어요. 회전이 없고.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 아니 원통 좌표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한쪽에 대해서, 한쪽 방향에 대해서 로테이팅 한다 그랬죠. 그렇죠. 얘는 파이 방향으로. 그리고 구면 좌표계는 두 방향에 대해서 로테이팅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장은 회전 파트란 말이야. 나중에 전기장 파트 같은 경우로 이제 뻗어나가는 파트인데 그래서 자기장 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거의 원통 좌표계가 많이 나와요. 자기장 파트 같은 경우는 구면 좌표계 나오겠지만 네. 그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가 있을 때는 이제 직교 좌표계 좀 나오고, 대칭성이 있으면은 이제 뭐 구면 좌표계냐 원통 좌표계 나오긴 하는데, 이제 회전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기장 파트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좌표계가 나오겠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3차원 미분 연산자가 이제 뭐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죠. 얘는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스칼라 함수 F가 있으면 얘는 이 의미 자체는 뭐냐면 그레디언트는 이게 직교 좌표계랑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벡터 연산자예요. 미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직교 좌표계로 하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고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가 돼요. 편미분 연산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벡터예요. 벡터 얘가. 그리고 얘가 직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원통 좌표계로면 라운드 로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로분의 1에다가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가 돼요. 이게 여기까지가 직교고요. 직교 좌표계일 때
얘가 원통 좌표계일 때 얘의 정의예요.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구면 좌표계일 때 라운드 R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R분의 1에다가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분의 1에다가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가 돼요. 스칼라 함수. 그러면 스칼라 함수가 이렇게 의미의 스칼라 함수가 있어요. 뭐 x, y, z로 이루어졌든 로 파이 z로 이루어졌든 얘는 좌표계에 따라서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칼라 함수가 있으면 미분 연산자 이렇게 있죠. 그레디언트 파이 벡터 표시를 하셔도 되고 뭐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잘 보세요. 스칼라에다가 벡터 연산자를 취했으니까 벡터 값이 나와요. 그러면 얘들이 각각의 하항별로 나올 거야. 이 x축, y축, z축.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특정 좌표에서 기울기 값이에요. 기울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 우리가 잘 보시면은 뭐 우리는 기울기를 이렇게 그 전미분 막 한다 하잖아요. 기울기 얘는 x축에 대한 이 기울기. 근데 만약에 되게 쉽게 보시려면은 얘는 만약에 얘가 x, y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를 뭐 z는 없으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그 다음에 얘는 x축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얘는 y 이렇게 되겠죠? xy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뭐 평면이냐 뭐 직선이냐 뭐냐 이거에 대해서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얘는 기울기라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기울기다. 또 기울기 세 가지 정보가 있죠.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뭐 얘는 쉽죠? 얘는 뭐가 쉽냐면 자, 직교좌표계 직교좌표계는 얘는 여기다 그냥 f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그 다음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가 되고요. 원통형 좌표계 여기다 f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아셨죠? 쉽죠? 똑같고요. 구면 좌표계랑 원통형 좌표계. 얘는 그러니까 의미하는 거, 그레디언트를 취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스칼라 함수가 돼야 돼요. 스칼라 함수 중에 특정 좌표계에서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다이버전스예요.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미분 연산자가 있고 얘는 벡터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라는 거는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fx, fy 직교좌표계라면 fz 이렇게. 얘는 아까는 스칼라 함수였는데 얘는 벡터 함수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다이버전스 얘 f라는 거 뭐냐면 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칼라 함수를 미분 연산자랑 이렇게 하는 거냐, 그다음에 벡터를 미분적으로 하는 거냐인데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x축에 대한 x축 방향에 대한 x축 변화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x축으로 바뀌느냐예요. 그러니까 뻗어 나가냐 x축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고 있어요. x축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공기 입자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공기 입자들이 특정 시간에 1m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x축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축 방향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축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이동하는 상수값이 뭐 상수든 아니든 어떤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y축 값에 이동하는 게 없어. 그럼 y축 값에 대해서 빵 나오겠어요. 그래서 얘 다이버전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특정 좌표계에 대해서 뭐 직교든 구면이든 원통이든
특정 좌표계에 대해 각 좌표축 있죠? x, y, z든 로 파이 z든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든 각 좌표계 각 좌표축 방향으로 이동 성분이에요. 이동 성분. 이동 성분을 의미해요. 얼마나 이동하는지. 알겠죠? x축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폭탄이 꽝 터진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사방으로 퍼지죠? 그러면 x축, y축, z축을 잡든 뭐를 잡든 사방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걔들이 퍼지는 값이 예를 들어서 x, y, z를 나누면은 x축으로도 퍼지고 z축으로 퍼지고 y축으로도 퍼지죠. 네. 그래서 얘들을 다 그 싸그리 모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벡터에다가 벡터를 내적한 거기 때문에 얘는 네, 하나의 값이 스칼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동 성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앞에 역학에서 했잖아요. 뭘 했냐면 역학에서 병진하고 그 회전을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는 약간 병진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자 중심에 대해서 퍼져나가는 양을 퍼져나가는 성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중심에서 멀어지는 성분, 퍼져나가는 성분, 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직교 좌표계를 보시면 직교 x, y, z죠? 다이버전스 f 벡터 표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타이핑해서는 안 했어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네, 얘가 벡터 함수죠. 벡터. 그러면 x축은 x축끼리 더하기 그 다음에 라운드 i분의 라운드 fy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z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교는 쉬워요. 그 다음 원통부터는 거의 대부분 문제 풀 때 주어집니다. 원통부터 다이렉트로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원통. 원통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고 다니기 좀 빡시거든요. 다이버전스 F 원통 좌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로분의 1에다가 네, 라운드 로분의 라운드의 로 F로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로분의 1에다가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F 파이 그 다음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 네, F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라운드 F가 아니라 타이핑 미스네요. F, Z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원통이고 이게 구면 좌표계예요. 자, 구면 좌표계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 F 얘는 R의 제곱분의 1에다가 라운드 R분의 라운드의 R의 제곱 FR 더하기 R 사인 세타분의 1에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에다가 사인 세타의 F 세타 더하기 R 사인 세타분의 1에다가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F 파이 그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 3차원 미분연산자는 그러니까 의미는 좀 직교좌표계라 뭐 이 정도 의미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직교좌표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의미도 좀 알아두시고 원통좌표계랑 구면좌표계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주어집니다. 알겠죠?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해드리는 거냐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쓸 텐데 나중에 그 물리적 의미를 좀 알면은 더 이렇게 쉬워요. 보이기 시작해요. 물리가. 왜 이거를 여기서 쓰는 건가?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이버전스 하니까 다이버전스 F 쓰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겉돌아요, 개념이. 알겠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 꼭 알아두세요. 중심에 대해 뻗어나온 성분. 그러니까 F라는 함수, X축, Y축, Z축이라는 얘는 벡터 함수가 있는데 얘들이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뻗어나가느냐 그 성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컬을 해드릴게요. CUR.
컬 같은 경우는 크로스 F 이렇게 돼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한번 A 크로스 B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컬이 제가 언제 쓰면 내적하고 벡터의 내적하고 외적이 언제 쓰인다 그랬냐면 컬은 수직 성분을 얘를 파악하는데 물리에서는 언제 쓰냐면 얘는 회전 파트에서 쓰여요. 알겠죠? 컬 같은 경우는 회전. 그래서 얘는 특정 좌표계 x, y, z든 뭐 r, 세타, 파이든 마찬가지죠. 특정 좌표계에서 각 좌표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 성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만약에 XYZ라고 하면 X축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YZ 평면이 회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Z로 하면 XY 평면이 회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회전 성분이 있냐 얘들이 뭐 X축으로 중심으로 하는 거, Y축으로 중심으로 하는 거, Z축으로 중심으로 하는 회전 성분을 뽑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중심에 대해서 퍼져나가는 성질을 말했죠. 그러니까 컬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중심에 대해 회전 성분을 보고 싶은 겁니다. 찾고 싶은 거예요. 회전 성분을. 알겠죠? 컬 하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다이버전스랑 이 컬을 좀 의미를 알면 우리가 뭐를 하고 싶냐면 나중에 이게 회오리 치는 거 있죠. 이렇게 회오리. 태풍이 이렇게 이게 점점점 회오리 돌면서 밖으로 뻗어나가요. 그러면 여기 이무의 지점에서 x, y, z 지점에서 f의 함수를 알면은 우리가 뭐를 뽑고 싶냐면 회오리는 중심축에서 뻗어나가는 성분이 얼마냐. 그리고 중심축에 대해서 회전 성분이 얼마냐. 알겠죠? 뭐 1초에 얼마나씩 회전을 하냐. 아니 1초에 얼마씩 뻗어나가냐. 그걸 알고 싶으면은 뭐 하면 되냐면 얘에다가 다이버전 취해버리면은 뻗어나가는 거. 얘들이 얼마나 밖으로 뻗어나가느냐. 그리고 얘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느냐는 컬을 취하면 돼요. 알겠죠? 회오리를. 복잡한 회오리를 두 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태풍 같은 경우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래서 컬 같은 경우는 이제 직교좌표계 같은 경우는 좀 설명드리면 자, 컬 F라는 거는 얘 같은 경우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하시는 게 나아요. X, Y, Z 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그리고 얘는 FX, FY, FZ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통좌표계도 한번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원통좌표계랑 구면좌표계는 저렇게 별로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다 주어집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이기 때문에 뭐 외우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직교좌표계는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직교좌표계 X축 성분이 벡터잖아요. 컬은 벡터죠. 벡터 한산자기 때문에 뭐 X 성분 보면은 얘는 라운드 Y분의 이렇게 곱하고 빼고 그렇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Y 이게 X 성분이고요. Y 성분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는데 얘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X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Z가 되고요. Y 성분 더하기 Z 성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 이게 Z 성분이죠. 그렇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는 네, XY 뭐 저는 이제 땡땡으로 묶었죠. 네, 이게 그래서 의미하는 이런 미분 연산자의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은 물리가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꼭
숙달하시고요.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통 구면좌표계 애우실 필요는 없어요. 알죠? 다 거의 대부분 주어지는 건데 직교좌표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미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레디언트 자체는 그러니까 스칼라 함수일 때는 이제 기울기 값을 얘네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에 대해서 기울기를 찾는 거고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 함수죠. 얘랑 달라요. 얘는 스칼라 함수고 벡터 함수는 완전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벡터 함수라는 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회오리도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막 뻗어나가잖아, 다 사방으로. 그리고 회전 파트도 방향성이 있잖아요. 시계냐 반시계냐. 뭐냐 2차원 평면으로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예요. 중심에서 얼마나 뻗어나가는 성분이 뭐냐. 그렇죠? 뻗어나가는 게 그러니까 x축 방향, z축 방향, 뭐 y축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뻗어나가느냐, 아니면 뭐 r 방향이냐, 파이 방향이냐, 뭐 당연히 이 로 방향이냐 이렇게 되겠죠. 뻗어나가는 성분을 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얘 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회전 성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물리적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수학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물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아셨죠? 네. 그러면 좀 끊어가겠습니다.